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수을 지역구 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현재까지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회재, 김진수, 권세도 예비후보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 코호트 수준의 관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안전사고로 인부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가 호흡 곤란이 온 환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G헬로비전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만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 을지역구 김회재, 김진수, 권세도 예비후보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23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수 을지역구 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부터 살펴봅니다. 변호사 출신의 김회재 예비후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권력기관의 개혁 작업과 여수의 비약적인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통과 협력의 새정치 환경 조성과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 조성, 마지막으로 여수 국가산단 지역인재 고용 비율 2배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비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와 한영대학교의 첨단학과를 신설해서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여수의 인재들이 중앙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진수 예비후보입니다. 김진수 후보는 당초 여수 갑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23일 돌연 을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김진수 후보는 시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서민복지 실현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출마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부정과 부패 없는 깨끗한 환경적 정치적 도시, 그리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정과 부패만 막는다면 우리 서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권세도 예비후보입니다. 권세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경찰 출신으로 신뢰받는 정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개정과 정관예우 방지법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관예우 방지법과 이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개정하여 특권 없는 세상을 여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여수 시민이 여수를 사랑하고 살고 싶어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정의당 김진수 후보가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면서 김회재, 권세도 후보와 함께 3자 구도가 형성된 여수을. 오는 4월 15일 여수 을지역구 국회의원 자리에 어떤 후보가 앉게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유화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경선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한 강화수, 주철현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고 이로 인해 여론의 왜곡이 심화돼 피해를 봤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유화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수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승호, 무소속 이용주 세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예비후보가 순천 해룡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동용 후보는 해룡면을 순천 선거구로 되돌려놓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무소속 1명의 외침으로는 쉽지 않고 동부권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되돌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서 해룡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선대위 출범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1일 전남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무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로 예정된 출범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24일 출범식 대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정책 공약, 선대위의 인적 구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은 거소나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거주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도 선박 팩스를 통해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목포 발전은 아무래도 목포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목포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평화광장도 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 시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안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데 취업하기 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세상, 또 이제 아무래도 취업도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쉬운 세상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가 아무래도 세월호도 있고 아픔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맞는 공약을 실천해서 국민들에게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정말 이 나라, 지역도 떠나고 당도 떠나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데 고민하는 정말 일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8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빠듯한 형편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 지원을 위해서 총 1,83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는 32만 가구에 1,280억 원을 지급합니다. 1인에서 2인 가구는 30만 원을,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도 지원됩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과 학원과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8만 5천여 명에게 모두 255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업체마다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민생 시책을 통해서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개씩은 87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설 시장 임대료를 감면하고 공공기관에 입주한 224개 업체의 임대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긴급 생활비 지원 조례를 다음 달 7일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 신청과 함께 생활비를 4월 안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6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 코호트 수준의 관리로 강화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남 내 취약시설을 상대로 매일 2차례 이상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유증상자는 즉각 자체 격리시설로 옮겨 진단 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종사자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자 명부 작성과 입소자 외출, 외박, 면회, 자원봉사자 출입을 금지하고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호트 수준으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이 지속돼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업 일수와 학생 평가 방향 등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수업 일수가 1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 확보하고 1학기와 2학기의 수업 일수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습 호화는 휴업일 가운데 정규 수준에 준하는 원격 학습으로 관리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성취 기준에 기반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육청이 긴급 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긴급 돌봄교실 현장에 대한 방역과 함께 확진자 동선 권역에 있는 초등학교 6곳과 유치원 8곳 등을 대상으로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통합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과 노래방 등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자 거주지 인근 남학지구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순천의료원에 입원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의료원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8명 가운데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21일 오후 3시쯤 대구시에서 지원한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로 분류돼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로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9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과 남도일보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살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양사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양사가 서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찾아서 양사가 더욱더 발전하는 이 업무 협약 이후로 더 발전하는 그런 회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 전기적 요인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농기계와 교통사고도 속출하면서 사상자가 잇따랐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플라스틱이 검게 그을린 채 녹아내렸습니다. 21일 아침 9시쯤 전남 무안에 있는 한 돈사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새끼 돼지 60마리가 질식해 폐사하면서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력 과부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상당히 많거든요. 보온 등 필라멘트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우리 손가락만 해요. 그 오래된 전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전선이 남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튿날 담양의 한 음식점에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의 한 공장에서도 합성 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기가 과열돼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합성 수지를 만드는 기계에서 그리고 자체 소화기로 진화했고 인명 피해 그런 게 다 없고요. 어두운 밤 강진의 한 도로.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0일 밤 10시쯤 1톤 화물차가 도로 옆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차 단독 사고가 전도자가 운전하시고 돌아가시고 동승자는 그냥 팔목 다치고 그 정도입니다. 앞서 21일 곡성과 담양에선 농기계 전복 사고와 주택 화재로 5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경찰이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우선 S자형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발하고 난폭이나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차나 여객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 해제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4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순천, 여수, 고흥 등 전남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동안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날이 풀려 봄꽃이 개화하면서 꽃을 구경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봄꽃 축제를 취소한 만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은 가급적 피하고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 간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개인의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